이미 임명된 참모들 가운데서 이 불미스러운 문제로 논란에 휩싸이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인데요. 어제 주간경향이라는 매체가 오 수석이 검찰 재직 당시에 아내 소유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했다, 이런 의혹을 보도했고요. 뒤따라 여러 언론이 가세했습니다. 공직사회에 기강을 세워야 할 민정수석이 과거 비위 의혹의 중심에 서면서 대통령실 인사검증 시스템이 과연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거냐, 이런 의문이 또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 수석과 관련한 의혹 내용부터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주간경향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오광수 민정수석의 아내가 오 수석의 대학 동창 A씨에게 경기 화성시 일대 토지와 건물을 팔았는데 이것이 통상적인 매매가 아니고 부동산 실명법이 금지하고 있는 명의신탁이었습니다. A씨는 오 수석의 아내가 요구할 경우에 부동산 소유권을 돌려준다, 이런 각서도 썼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하지만 나중에 A씨가 부동산 소유권을 고집하면서 다툼이 생겼고 오 수석 아내가 2020년 A씨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해 일부 소유권을 다시 취득했다고 주간경향이 보도했습니다. 당시 법원이 부동산 소유권을 오 수석 아내에게 돌려주라, 이렇게 판결을 내린 거는 두 사람 사이에 부동산 명의신탁을 한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부동산 실명법이 명의신탁을 금지하고 있는 만큼 오 수석 아내와 A씨 사이에 부동산 명의신탁 계약은 효력이 없다, 이렇게 본 겁니다. 어떻게 보면 과거에 있었던 이 가족 간의 소송이다, 이렇게 보고 넘길 수도 있을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주간경향은요, 아내 부동산 명의신탁으로 인해서 오 수석이 검찰 재직 당시 공직자 재산 신고 그리고 공개를 하면서 이 문제의 부동산을 신고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당연히 공개도 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검찰의 고위직이 공직자윤리법을 어긴 그런 의혹이 있다는 겁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 오 수석 아내가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2005년부터 A씨와 소송을 한 2020년 사이에 오 수석은 검찰에 재직 중이었습니다. 2012년 검사장으로 승진해 2015년 퇴직할 때까지 재산 신고 및 공개 대상이었지만 한 번도 이번에 논란이 된 아내 부동산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보도대로라면 오 수석은 재산 신고 및 공개 대상인 검사장으로 승진한 뒤에도 가족 재산 일부를 차명으로 관리하면서 숨긴 채 신고하지 않은 건데요. 공직자윤리법은 고위공직자가 재산을 신탁한 경우라도 신탁 사실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데 명의신탁으로 부동산 실명법을 어긴 데 이어 공직자윤리법에 저촉되는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중앙경향은 오 수석의 아내가 오 수석이 검찰에서 퇴직한 뒤 소송을 제기해 소유권을 되찾아온 것으로 미뤄 오 수석이 공직에 있는 동안 재산을 은닉할 목적으로 명의신탁 방식을 통해 부동산을 차명 관리했다가 퇴임한 이후에 되찾은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를 했습니다. 당시 소송 과정에서요, 오 수석의 대학 동창인 A씨 측은요, 오 수석이 검사의 직권을 남용해서 문제의 부동산을 부정하게 모았다, 이런 취지로 또 주장했다고 합니다. 네, 이 주간경향 보도에 따르면요,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오 수석이 부정하게 취득한 재산을 은닉하고자 자신에게 명의신탁을 한 것이다, 이 자체가 불법이므로 오 수석이 이 부동산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라는 그런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1심과 항소심 재판부 모두 A씨의 이런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씨 역시 이 주간경향과의 통화에서 당시 화가 나서 그런 주장을 했다라는 취지로 답을 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오 수석 역시 믿었던 친구가 법정에서 별별 소리를 다 했다며 이 부정축제 의혹에 대해서 부인했습니다. 이번 의혹의 경우에요, 이 여권의 우호적인 매체로 분류되는 주간경향이 단독 보도를 했고요. 이어서 이제 주간경향의 주회사 라고 할 수 있는 경향신문, 또 한겨레 신문 같이 역시 진보 진영의 우호적인 매체에서 이 사안을 집중 보도한 점도 눈길을 끕니다. 오광수 수석의 임명 과정에서 그가 검찰 특수통 출신인 점을 들어서 검찰을 과연 제대로 개편할 수 있겠느냐, 검찰을 제대로 손볼 수 있겠느냐, 이러면서 야당이 아니고 범여권 진보 진영 안에서 부정적 목소리가 나왔던 사정, 이것과 혹시 관련이 있는 건 아닌지도 궁금해지는 겁니다. 네,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제 오후 4시 반쯤에 주간경향 보도가 나왔고, 이어서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이 주간경향 보도를 인용해서 오 수석과 관련한 논란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한겨레신문은 검찰 특수통 출신이라는 여당과 시민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이 오 수석을 임명한 건 검찰개혁을 가장 잘할 사람이라는 명분 때문이었지만 이번 논란으로 오 수석의 도덕성에 흠결이 드러나면서
검찰개혁과 인사검증의 적임자인지를 두고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임명 전에 민정수석으로 이름이 오르내릴 때 여권 내에서는 특수통 검찰 출신인 오 수석이 검수완박 시즌2라고 불리는 여권의 검찰 개편에 미온적일 거다. 이런 의구심과 함께 공개적인 반대 목소리까지 나왔는데요. 지난 발언들 들어보겠습니다. 누가 추천한 거냐. 그러니까 만약에 오광수 민정수석이 임명되면 예. 반정부 투쟁하는 사람 많을 거다. 윤석열과 같이 있었다. 예. 특수통 검사로 같이 예. 있었다.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엔 크게 좋은 것은 아니다 예. 생각이 들어서 좀 더 보시고 신중하게 아직까지 찾으시면 분명한 좋겠다. 설이고. 네, 이러자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오광수 수석 인선 이유를 여당 지도부에 직접 설명하며 설득했고 이를 계기로 여당 내 비토론은 자취를 감췄습니다. 민주당 원내대표 주자인 서영교 의원이 앞서 부정적인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혔다가 인사는 대통령이 하는 것이라며 태세를 바꾼 게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어쨌든 이번 논란,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이 도마에 오른 첫 사례가 됐습니다. 오 수석, 이제 앞으로 여러 인사의 검증을 맡을 그런 책임자이기도 한데요. 오 수석 본인과 또 대통령실은 어떤 입장인지도 소개해 주시죠. 네, 오 수석은 주간 경향과의 통화에서 과거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라면서 뒤돌아보면 허물이 많은데 국정에 차질이 없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또 부동산 명의 신탁이 이뤄진 상황에 대해선 어른들이 기거하려고 주택을 지으면서 아내 앞으로 해놨는데 기존에 살던 주택이 처분이 안 돼 복수 주택이 됐고 그래서 대학 친구에게 맡겨놨던 거란 취지로 해명을 했습니다. 나름 이유를 대긴 했지만요. 어떻든지 간에 오 수석 본인도 법을 어기고 부동산을 차명 보유했다. 이 사실은 인정을 한 겁니다. 결국 다른 자리도 아니고 검찰의 고위직이 부동산 실명제법, 더 나아가서 공직자윤리법을 어겼음을 시인을 한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실 오 수석 인선 과정에서 이 사실이 몰랐는지 아니면 알고도 인선을 강행한 건지 이 부분이 또 궁금해집니다. 네, 이 대통령실은 사전 검증 과정에서는 논란이 된 의혹을 몰랐던 걸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오늘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언론을 통해 이번 논란을 접했다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대통령실 관계자가 오 수석 본인이 밝힌 것으로 가름하고자 한다고 말한 걸 보면 오 수석 인사를 철회할 생각은 없는 듯합니다. 그런데 또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은요, 대통령실이 과연 검증 과정에서 이 오 수석의 부동산 관련 의혹들 또 소송 관련 사안 이걸 과연 파악하고 있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오 수석 본인하고 대통령실의 입장이 좀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네, 이 CBS 노컷 뉴스가 보도한 내용을 보면요. 오광수 수석은 최근 대통령실의 이 인사 검증 과정에서 부동산 문제와 관련한 내용을 모두 설명했다 이렇게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대통령실 관계자는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라고 해서 과연 어느 쪽이 맞는지 이 부분이 궁금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관련해 정치권 안팎에서는요. 대통령실이 만약 오늘 이 관계자 언급처럼 언론 보도를 보고 오 수석의 과거 비위 사실을 알게 된 게 맞다면 고위공직 후보자의 이 도덕성 검증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어서 문제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또 이미 인선을 마친 이 다른 참모들에게서도 이 부실 검증 사례가 추가로 불거질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대통령실 민정수석으로 오광수 변호사, 전 검찰의 특수통 고위직을 지낸 오광수 변호사가 임명이 돼서 지금 이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간 경향이 단독 보도를 통해서 이 과거 부인의 부동산 명의 신탁과 관련한 의혹이 제기가 됐고요. 오 수석 본인도 그 사실을 인정을 했습니다. 이게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뿐만이 아니고 오 수석이 검찰에 재직할 당시에 이 재산을 신고하고 그다음에 공개까지 했어야 되는데 문제의 부동산은 그 내역에 전혀 포함되어 있지를 않아서 결국 오 수석이 공직자윤리법을 어겼다. 또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민정수석은요. 이제 공직기강 감찰 등을 통해서 공직자의 기강을 세워야 되고요. 또 각종 인사의 검증에 책임을 맡아야 합니다. 그런 자리에 있는 분이 이렇게 비위 사실이 있었는데 그런데 대통령실에서는 언론 보도를 보고서야 알았다. 지금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대통령실의 인사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 꼭 뭐 이게 오 수석의 인사 탈락 사유가 된다. 이런 취지에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런 어떤 과거의 비위 사실, 더군다나
법 위반 사실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모르고 있었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됐다 이렇게 말한다면 결국 이게 지금 현재 인사검증 시스템에 물론 초기이기는 하지만 뭔가 좀 구멍이 뚫린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지적들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명백한 위법이 있었던 것 같고요. 검증 과정에서도 문제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광수 수석이 관련된 내용을 인사 검증 과정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위법 사실까지는 확인이 안 된 걸 보면 이 인사 검증 단계에서 그 문제성에 대해서 확인은 안 되고 사실관계 중심으로 해서 봤던 것 같은데. 그 부동산 등기부만 봐도 이제 소유권이 왔다 갔다 한 정황을 보면 이게 명의신탁의 가능성도 있고. 그 옮겨진 시점을 봤을 때는 공직자윤리법상 이 신고 대상 재산인 것도 확인됐을 텐데 왜 누락이 됐는지 납득은 안 됩니다. 아무래도 정권 초기이고 이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발생한 문제라고 보여지는데 일단 오광수 수석이 설명하는 바대로라면 이게 부정축제라든가 공직과 관련한 어떤 그 취득 과정은 아니기 때문에 이 위법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는 정도 선에서 일단 이 대통령실은 상황을 수습하고 일단 뭐 인사 철회나 이런 부분까지는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향후 인사 검증 과정에서 이번 오광수 수석 문제 발생 원인에 대해서 잘 진단해서 다시는 이제 검증 과정에서 이런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성이 좀 커 보입니다. 네. 두 가지는 좀 선회를 해주면서 두 가지를 비판하고 싶습니다. 일단은 진보 매체에서 지금 오광수 민정수석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은 저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이른바 검찰 악마화 프레임을 가지고 있어서 검찰 출신인 오광수 민정수석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어 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이 되니까 공격을 하는 측면도 있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국민의힘도 정권을 담당했던 입장에서 이제 인수위 기간이 없고 바로 대통령직에 취임을 하기 때문에 초기에 같이 들어가야 될 멤버들에 대해서는 국가 공권력에 의한 그 검증을 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 점을 최대한 선회하는데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오광수 민정수석의 배우자 명의신탁 문제가 불거지고 오광수 민정수석 본인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소지가 드러난 상황 아닙니까? 그 드러난 뒤의 태도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됐으니까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국민들께는 그렇게 비춰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직 인사의 적격성 기준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준을 잡아야 됩니다. 더더군다나 민정수석은 말씀하신 것처럼 공직기강을 책임지는 자리이고 이런 자리에서 괜찮다라고 하면은 그 아래 인선들도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주의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것이 결국은 국무총리 후보자부터 불법 정치자금 법원 유죄 판결 확정된 금액만 10억 원 가까이 되는 분을 지명을 하면서 결국에는 인선의 첫 단추가 다 꼬인 것이 아닌가. 앞으로 공직기강이 대단히 어려워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